닌텐도 스위치2 다이렉트 이후에 지속적으로 닌텐도 스위치2의 가격, 또 닌텐도의 타이틀 문제, 관세, 닌텐도의 소프트웨어 가격 등까지 여러가지 이슈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닌텐도 스위치2와 관련된 해외 기사와 인터뷰들을 살펴보면서 스위치2 가격에 대한 이슈를 가볍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닌텐도 스위치2 가격이 4월 2일 닌텐도 다이렉트를 통해 공개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논란이 됐던 거는 가격이죠. 하나로 648,000원, 달러 기준 449.99달러. 물론 이 가격은 관세를 논외로 한 가격입니다. 그래서 유저들 사이에서 이런 가격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컸죠. 커뮤니티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스위치2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관세 이런 것 때문에 가격이 올랐다 이런 얘기들도 하죠. 그래서 찾아보던 와중에 과거 콘솔들의 가격을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지금 출시한다면 얼마의 가격을 매길 수 있겠는가, 이런 기사들이 있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폴리곤 쪽 기사입니다. 닌텐도 스위치2는 이전 닌텐도 콘솔들의 인플레이션을 고려해도 역대 가장 비싼 닌텐도 콘솔이 될 것이다 라고 밝히면서 이런 자료를 같이 제시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폴리곤에서는 닌텐도 스위치2의 예상 가격이 400달러 정도 될 것이다. 그리고 본인들과 블룸버그에서 인터뷰했던 분석가들도 전부 그렇게 예측을 했었다. 물론 그 분석가분들에 대한 공신력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450달러로 나오면서 예측을 상회했죠. 그나마 이제 여기서 비벼볼 만한 게 마리오 하나 더 얹어주는 슈퍼네스인데 요것도 마리오 카트 끼워주는 스위치2가 499달러니까 이쪽이 더 비싸죠. 다음에 보시면은 닌텐도 말고 경쟁사 콘솔들 가격인데요. 확실히 여기는 휴대용 라인업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더 셉니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닌텐도가 아무리 독타입을 통해서 거치형 타이틀로 넘어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근간이 휴대용에 있는데 얘네랑 가격 경쟁을 붙이는 게 말이 되냐, 하물며 얘네가 최신 기종도 아니니까 이런 불만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가격대가 이번에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폴리곤에서 또 어떤 문제를 같이 제기를 하냐면은 이게 단순히 스위치2 가격만 볼 게 아니라 패키지 가격이라든지 기타 서드파티, 예를 들면 프로콘 같은 게 있겠죠. 이런 것들의 가격까지 같이 비싸졌잖아요. 그러면서 스팀덱 얘기를 같이 언급을 하는데 스팀덱이 나온 지 3년이 됐고 스위치2는 해상도나 4K 호환까지 스팀덱보다 좋은 부분들이 분명 존재하나 스팀덱도 계속 개발팀이 발전을 시키고 있고 또 무엇보다 원문에서 밸브 스토어프런트의 내재 가치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 쉽게 설명하면은 스팀에서는 게임 세일도 많이 하고 좀 싸게 주니까 여기가 앞으로 더 높은 가치를 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당장 본인이 저번에 언더테일을 1달러 주고 샀다면서 이런 언급을 하면서 닌텐도가 더 이상 휴대용 콘솔 시장을 독점하기 힘들 수도 있다 라고 경고를 던지고 있습니다. 사실 스팀덱은 휴대용 콘솔 느낌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핸드헬드 게이밍 PC, 그러니까 아수스나 레노버 쪽이랑 경쟁하던 기기였는데 사실 닌텐도도 계속 4K 독부터 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휴대용에 갇혀있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그런 구분들이 많이 의미가 없어질 거고 스팀덱 2 같은 게 혹시라도 나오면은 잡아먹힐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비싼 거는 알겠는데 왜 이런 가격이 됐는가? 그래서 실제로 닌텐도에서 인터뷰를 한 게 있습니다. 빌 트리넨 바이스 프레지던트 오브 플레이어 앤 프로덕트 익스피리언스, 그러니까 유저 및 제품 경험 담당 부사장이신 거죠. 직접 이 내용에 대해서 같이 인터뷰한 게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폴리곤 쪽 기사입니다. 그에게 콘솔 자체 가격 상승의 원인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안타깝게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일상적인 물가부터 기술 그리고 그런 것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시스템에 더 많은 기술을 추가할수록 비용이 증가한다. 마우스 컨트롤이나 게임 챗 같은 기능을 탑재한 조이콘이 전체의 가치를 높이고 이는 곧 비용 증가와 연결됩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얘기가 나오죠. 쓰지도 않은 게임 챗 붙여가지고 가격 올랐다고. 심지어 온라인 결제도 해야 되니까. 나름 동의합니다. 제 친구가 없어가지고. 아무튼 간에. 두 번째로, 콘솔 가격의 상승이 내부적인 요인이라면 내수 버전과 해외 버전의 가격 차이를 둘 필요가 있었는가, 그리고 왜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가, 이것도 같이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평범한 소비자는 각 지역 시장 간의 차이를 잘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 닌텐도는 전 세계적으로 각 지역의 시장 상황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런 시장 상황에 맞춰 적절하게 제품 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를 고려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번 사례는 일본 시장에서의 독특한 상황 때문에 닌텐도가 그 시장에 적합한 기회를 제공하면서도 더 넓은 시장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방안을 모색한 예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일단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관세 얘기 돌려서 말한 부분이 있죠. 실제로 19년도에 관세 피하려고 닌텐도가 베트남으로 공장 옮겼었죠. 근데 이제 와서 갑자기 이제 베트남에서도 이제 46% 관세가 떨어지면서 문제가 생겼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봐야 될 거는 일본 시장의 독특한 상황 때문에 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앞서 말했던 관세 얘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일본 내부의 물가나 경제 이런 얘기일 수도 있죠. 아니면은 회사 내부에서 자국 내 본인들의 파이가 줄어들었다고 생각한 걸 수도 있죠. 이거는 회사 사정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추측은 못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일본 시장의 눈치를 좀 봤다는 게 결론이겠죠. 관세 때문에 가격은 올려야 되겠는데, 그러면 또 내수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눈치를 좀 봤다는 것 같아요. 근데 당장 이렇게 보면은 왜 그렇게 해외판이랑 내수판 가격이 그렇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느냐, 이런 이야기들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가 없는 인터뷰가 됐죠. 결국에는 자국민들한테는 싸게 제공하고 해외 팬덤이나 소비자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는 꼴이 돼버렸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에 대한 얘기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마리오 카트 월드가 이번에 한화 기준 패키지 98,000원, DL판 89,800원, 동키콩 반환자가 패키지 버전 88,000원, 다운로드 버전 79,800원으로 공개가 되면서 닌텐도가 74,800원의 선을 깼습니다. 요거 때문에 또 비판을 많이 받았죠. 안 그래도 스위치2가 비싸가지고 민심이 나락에 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릴트리넨씨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것이 더 비싸지는 시대에 살지 않는다면 좋을 텐데요.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자기들도 먹고 살기 힘들다 이거예요. 일단 한탄 한번 하시고, 이어서 우리는 이렇게 접근합니다. 어떤 경험을 선사할 것이며 플레이어들이 이 게임을 통해 무엇을 즐길 수 있을지, 게임의 길이, 경험의 양은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깊이 있는 경험을 선사할 것인지, 그리고 그 경험의 가치를 바탕으로 적절한 가격을 책정합니다. 예를 들어 닌텐도 스위치의 왕국의 눈물 같은 게임이 있다. 저희는 이 게임의 가격을 더 높게 책정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닌텐도 스위치의 모든 게임이 갑자기 그렇게 높은 가격으로 책정된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마리오 카트 월드나 동킹콩 반환자와 같은 게임의 경우 우리는 경험을 살펴보고 좋다, 이게 적절한 가격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 전반적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많은 요소를 고려해서. 이렇게 얘기가 마무리되는데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은 본인들이 퍼스트 파티 게임이나 어떤 다른 게임들에 대해서 우리가 풀프라이스 어떤 가격을 정해놓고 도장 찍듯이 찍는 게 아니고, 우리가 게임을 보고 그만큼의 가치에 따라서 가격을 차등 책정한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근데 이게 관세 얘기도 맞지만 좀 극단적으로 나쁘게 얘기해서 똥겜은 싸게 드리고 갓겜은 비싸게 드려요, 이런 소리랑 다른 게 뭔가 진짜 나쁘게 얘기해서, 당장 마리오 오디세이 2라든지
아니면 젤다 왕눈의 후속작이라든지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죠. 이게 진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좋게 포장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를 제가 마리오 카트 시리즈를 비난할 생각은 없고 또 그럴 의도로 말하는 건 아니지만 당장 그런 마디세이 2라든지 이런 정말 트리플 A 게임이 나오면은 마리오 카트 월드보다 가격을 비싸게 책정할 수 있는 여지를 둔 게 아닌가 싶어요. 당장 얘네가 판단했을 때 그런 게임들이 마리오 카트 월드나 동키콩 바난자보다 더 좋은 가치와 경험을 제공한다고 판단하면은 막말로 10만원을 넘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실제로 그런 타이틀들이 더 좋은 가치와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 인터뷰를 좀 많이 베베 꼬여 있지만 그런 식으로도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폴리곤도 아름답게 마무리를 치진 않았습니다. 기사 마지막에 이렇게 써있어요. 전반적으로 가격 인상에는 사업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지만 이러한 설명만으로 차세대 닌텐도 게임을 저예산으로 즐기고자 하는 팬들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글쎄요, 이제는 진짜 닌텐도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랑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얘네가 계속 즐거운 경험을 강조하고 뭐 가족, 친구, 연인 함께 왁자지껄하는 그런 걸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이제 돈이 없으면 하기 힘들어지는 그런 게 돼버린 거죠. 사실 저한테는 엑스박스나 플레이스테이션이 어른들의 장난감이었고 흔히 말해 잼민이들은 한 손에 닌텐도 들고 태권도 차 타고 막 지보고 이러던 시절을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엄마 아빠 손잡고 이마트 같은 데 가면은 이제 저거 사달라고도 못합니다. 이제 유튜브 광고나 TV 광고나 이런 걸로 막 요시, 커비, 피크민 뭐 이런 귀여운 뽀짝한 것들 이제 봐도 이제 사달라고 못하는 시대가 왔어요 이제. 그래서 그냥 아쉽네요 이것저것. 그렇습니다.